안녕하세요. IoT 융합 등론 두 번째 과제인 엔트로피 계산례와 몬테카를로 방법 사례 연습을 발표하게 된 임도균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상태의 정보를 보는 사례, 그리고 몬테카를로 방법 혹은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사례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엔트로피를 계산하여 상태의 정보를 보는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른 감염 확률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어서 이를 활용하여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사에 따른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라서 비감염자가 감염 전파될 확률은 다음 나타난 표와 같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보고자 하는 정보는 비감염자가 감염되는 것, 그리고 케이스 분류는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마스크 착용 유무로 분류하였으며 경우의 수는 기사에 명시된 감염 전파 확률과 분류된 케이스별 사람 수를 오른쪽 표와 같이 임의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감염자와 감염자의 표변수 비율은 10대 1로 각각 마스크 착용 확률은 90%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1대1로 접촉한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감염 전파 확률을 케이스별 확률을 고려하여 반올림으로 정리된 경우의 수 테이블은 다음에 나타낸 표와 같습니다. 계산된 방법은 비감염자가 마스크 착용 확률이 10분의 9, 그리고 감염자가 마스크 착용할 확률이 10분의 9, 또한 이 경우에 비감염자가 감염 전파될 확률이 앞서 표에서 나타난 1.5%를 계산하여 주었을 때 1.225%의 확률이 나오게 되는데 위에 1000을 곱하여서 반올림하게 되면 10이라는 방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선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트로피 계산식을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따라서 엔트로피 계산식에 따라서 파이썬 코드를 활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0.19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비감염자가 감염된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0.197비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주제인 몬테카를로 방법 혹은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앞선 상황에 이어서 코로나 감염자가 비감염자가 한정된 공간에 부작위로 위치해 있을 때 감염자는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주제로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황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1 곱하기 1 크기의 공간에 무작위 좌표값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각각의 사람은 주어진 확률에 따라 감염 유무, 마스크 착용 유무가 정해지며 이에 따른 다른 객체값을 가지게 됩니다. 비감염자와 감염자의 거리가 0.005보다 가까운 경우 감염 전파가 가능해지며 객체의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라 확률적으로 감염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시행마다 감염자의 수를 카운트하며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객체값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한 경우에 1010,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비감염자의 경우 990, 그리고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마이너스 1010, 감염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마이너스 990. 이 값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비감염자는 양수, 그리고 감염자는 비감염자의 객체값을 음수가 같은 경우로 표현하여서 비감염자가 감염자로 변할 땐 마이너스를 곱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객체값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이썬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값을 정의하여 줍니다. 마스크를 쓴 비감염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비감염자, 또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감염자, 마스크를
쓴 감염자. 각각의 개체값별로 개체의 확률을 또 individual cross로 선언해줍니다. 표본의 수는 1000명으로 하였으며 시뮬레이션 횟수는 100회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랜덤 초이스 함수를 통하여서 각각의 개체값별 확률에 따라서 표본 수만큼 초이스하여 인디비주얼 배열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운트 함수를 통하여서 초기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프린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펙션 카운트라는 배열을 선언한 후 현재 인펙션이 되기 전에 초기 값인 감염자 수를 어펜드 해줍니다. 그 다음 메인 코드인데요. 메인 코드 안에는 인펙션 함수와 디스턴스 함수,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주요 시뮬레이션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 개체별 x, y 좌표는 랜덤한 좌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포지션 x와 포지션 y는 랜덤 함수를 통해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합니다. 인펙션 함수는 x와 y 개체값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개체값별 상호 확률에 따라서 비감염자가 어떤 확률로 감염될지를 정하게 됩니다. 하나를 자세히 더 들여본다면 첫 번째의 경우에 x에 마스크를 쓴 비감염자와 y 값으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감염자가 접촉했을 때 이때 비감염자가 감염될 확률은 0.7, 비감염자가 감염되지 않은 확률 0.3으로 확률에 따라서 x의 개체값은 바뀌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인펙션 함수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으로 디스턴스 함수를 보면 디스턴스 함수의 경우 x 개체값과 y 개체값의 좌표값의 거리를 계산하여서 거리값을 리턴하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개체값 그리고 x좌표와 y좌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준 후 이중 포문을 통하여서 i와 j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경우이므로 제외하여 주고 다른 x와 y, i, j 값이 i와 j의 거리가 0.005보다 가까운 경우 이 두 개체에 대하여 인펙션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인펙션 함수를 통하여서 비감염자가 각각의 경우에 확률에 따라 감염자로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총 감염자의 수를 카운트하여 인펙션 카운트에 어펜드해 줍니다. 이 전체 시뮬레이션이 100회 진행된 후에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을 출력하여 주는데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초기 구성을 통해서 마스크를 쓴 비감염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비감염자, 마스크를 쓴 감염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비감염자의 각각 경우 개체별 숫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횟수마다 들어가는 감염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짜여진 코드를 통해서 다양한 가정을 하고 결과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사람의 수가 변하는 경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본이 1000명인 경우에 최종 감염자 수는 1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표본 수가 500명으로 줄었을 경우 최종 감염자 수는 88명으로 대략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본 수가 1500명으로 1.5배 정도 표본 수가 증가하였을 때 최종 감염자 수는 529명으로 표본 수가 1000명인 경우에 비해 거의 3배가 넘는 수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정된 공간에 사람이 많아질수록 감염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다른 가정으로는
비감염자 또는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확률이 높아질 경우인데요. 말을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다시 말해서는 비감염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을 때, 그리고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확률이 높아졌을 때 최종 감염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았습니다. 기준으로 삼았던 1000명의 경우 확률은 이전에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똑같이 하였고요. 따라서 168명의 최종 감염자 수입니다. 이때 마스크 미착용 비감염자 비율을 0.09에서 0.2로 증가시켰는데요. 이는 비감염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였을 때 최종 감염자 수가 178명으로 약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마스크 미착용 감염자 비율이 증가했을 때, 다시 말하면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확률이 증가했을 때 최종 감염자 수는 680명으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 코드를 통해서 다양한 가정을 하고 다양한 과정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